안녕하세요. 테슬라는 형한테 물어봐 태영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모델 3 출시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하지만 시원하리만큼 큼직한 모델 3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차량 조작에 필요한 모든 버튼 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주제가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테슬라 모델 3 그 첫 번째 꿀팁으로 모델 3의 메모리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뭐 특별한 게 있나 싶겠지만, 테슬라의 메모리 시트는 여러모로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한번 디자인이 되면 바꾸기가 힘들고, 아니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에 소비자들이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다고 혹평을 해도 자동차 회사에서는 다음 버전을 출시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대강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의 추가 시에는 처음부터 버튼의 배열을 다시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튼들을 어디다 넣어서 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제약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 버튼, 즉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 시트 기능입니다. 일단 먼저 BMW와 벤츠의 메모리 시트부터 보시죠. BMW는 일단 두 개의 메모리 시트 버튼들이 있고요. 또한 M 버전의 경우에는 운전자 성향에 맞춰서 스티어링 휠의 감도, 서스펜션 조정, 그리고 엔진 리스폰스 등을 설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BMW에는 총 2+2,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버튼이 총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MG 차량에 대해서는 AMG 버튼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 모델 3의 경우는 몇 개의 버튼이 있을까요? 바로 0개죠. 네, 메모리 시트와 관련된 물리적 버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총 10명의 운전자 자세와 운전 성능에 대한 설정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 10개의 설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설정은 바로 테슬라형입니다. 이 설정은 제가 출근할 때 전비를 위해 세팅해 놓은 설정이고요. 보시다시피 가속은 7모드라고 해서 제한된 토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차를 좀 더 천천히 가속하도록 해서 부드러운 주행감과 왠지 모를 정숙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전비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강한 순간 토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세팅입니다. Don't do that! Don't do what? What you just said! Don't do that! Don't do that! Okay. Said 25. We were going 25. No, you were not. 물론 스티어링 휠 감도는 편함, 그리고 회생 제동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트 설정입니다. 이 설정의 운전자 자세는 이전과 같고요. 다만 틀린 것은 보시다시피 가속이 스탠다드, 그 말인즉 풀 토크를 쓸 수 있고 제로백이 4.5초가 나오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감도는 물론 스포트, 그리고 회생 제동은 이전 세팅과 같은 스탠다드입니다. 이 다음 설정은 제가 차 안에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세팅인데요. 워크백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제가 뒷자리에서 일할 때 쓰는 세팅이고, 보시다시피 의자가 최대한 앞쪽으로 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를 앞으로 빼면 모델 3의 차 크기치고는 정말 광활한 공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워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제가 앞자리에서 일할 때 쓰는 세팅이고, 보시다시피 운전석 의자가 최대한 뒤쪽으로 빠져서 무릎 위에 여유롭게 랩탑을 올리고 쓸 수 있도록 한 세팅입니다. 참 유용하지 않나요? 또한 그 아래 보이는 엑시트 설정은 모델 3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 하나를 해결해 주는데요. 모델 3는 아쉽게도 운전자가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핸들을 넣어주고 올려주고, 또한 의자를 뒤로 빼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해 놓은 기능인데요. 내릴 때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쉽게 내리고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이시는 슬립 모드는 제가 차 안에서 가끔 충전하면서 낮잠을 자게 되는 경우 쓰는 모드인데요. 의자가 최대한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꽤나 의자가 플랫하게 젖혀지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 없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편하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안 해놓으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와이프가 운전할 때 쓰는 설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와이프가 느끼기에 토크가 강하다고 해서 가속을 7 모드로 세팅을 했고요. 핸들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컴포트로 바꿨습니다. 또한 회생제동도 세게 걸리는 게 이질감이 있다고 해서 약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크립 모드도 켰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 앞으로 가는데요. 이게 좀 낯설다고 하네요. 크립 모드를 활성화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서서히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 와이프가 한결 운전하기 익숙하고 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승이나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운전자 자세 및 취향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스트 1, 2, 3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영이가 알려주는 꿀팁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팅은 정말 테슬라 아니고서야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간간히 꿀팁에 관한 영상을 올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